안녕하세요. 저는 6살 자폐장애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 박소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살 여자아이 키우고 있는 엄마 홍미선입니다. 흔히 이제 자폐 아이라고 하면 상동행동이라고 부르는 자기들만의 행동들이 나오고요. 제일 크게 다른 점은 사회성이 결여되었다는 부분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다른 사람과 소통을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사람들의 반응을 살필 줄을 몰라서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사회생활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알게 된 건 아이가 첫 어린이집을 가고 한 달 지났을 무렵이었거든요. 선생님께서 어머니, 라온이가 다른 아이들과 다른데 알고 계시죠? 라고 하길래 하고 약간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사실 저도 어느 정도 예상은 했거든요. 왜냐면 그 이전에 약간 사회성이 좀 부족하다는 걸 느끼긴 했어요. 눈 맞춤도 약하고 호명 반응이 안 되고 돌이 지났는데 말이 틀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바로 병원 가서 확인해야겠다 하고 저희 아이를 보신 소아정신과 선생님께서 90% 이상 자폐 소견을 보입니다. 아이가 자폐인으로서 살 때 도움이 될 만한 치료를 어서 시작하셔라. 딱 나와서 차 문을 탁 닫자마자 진짜 맞아요. 오열을 한 거예요. 내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서 만난 첫 자폐인이 내 아이인데 자폐가 뭐야? 어떻게 키우지? 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막막하다 못해 그냥 진짜 죽고 싶었던 심정. 딱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제일 처음에는 그 영유아 검진을 할 때 그 다정상발달로 가다가 언어 부분에서 심화 권고 평가를 딱 받고 빵집에서 이제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돌면서 있었는데 나이가 있으신 분이 이렇게 와가지고 혹시 아기 장애 등록했어요?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더라고요. 그 활동보조사 선생님이셨던 거예요. 네. 애가 옆에 누워있고 저도 옆에 누우면 한없이 가라앉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막 오만 생각들을 하면서 1년 가까이는 우울한 시기가 지속됐던 것 같고, 물론 장애를 어떤 불행이라는 말로 좀 하기는 그렇지만 그 말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갑자기 불행한 일이 닥쳤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아무래도 좀 최대한 내세가 나고 그렇대. 담백하게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잘 살자 이야기를 해놓고 다 각자 혼자 울고 있는 거야. 맞아요. 그거를 감당해야 될 무게가 크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너무 슬프고 나도 나대로 너무 슬프니까 그거를 같이 이야기하면 그 슬픔이 너무 배가 되는 것 같아서 서로 이야기를 아끼고 그 부모님 댁에 가서 말하고 온 날 남편이 엄청 울었거든요. 그때 울고 나서 남편도 저렇게 힘들구나. 그때부터는 우리의 슬픔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 시작한 것 같아요. 남편이랑 같이 병원을 가서 같이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남편도 어느 정도 제가 미리 얘기하니까 짐작은 하고 있다가 많이 놀랐을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울어버리니까 남편은 차마 내색을 못하고 저를 좀 달래기에 급급하고 시간이 지나서 제가 어떤 날 오빠는 눈물도 안 나? 했더니 내가 울어서 해결될 것 같았으면 나는 백날 첫날 울었어. 근데 울어서 해결될 게 뭐가 있어? 그게 정말 현실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해결 방법을 찾은 게 똑같이 건강하게 돈 열심히 벌어서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자 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너무 우울증도 먼저 오고 너무 심하고 이러니까 남편은 감히 드러내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정말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큰 누나한테 전화해서 울었다더라고요. 남편도 그 당시에 마음 아리를 많이 했을 텐데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저는 시댁에서 자폐 그런 거 아닐 거야. 남편이 말을 4살이 넘어서 트였대요. 그러니까 너희 아들도 똑같아. 말 늦게 할 수 있어. 괜찮아. 이제 2살인데 뭐. 저희가 계속 아니에요. 이 아이는 자폐라서 말만 늦은 게 아니에요. 막 설명을 하면 처음에 부정하셨어요. 받아들이기 힘드셨나 보다. 네. 근데 이제 시부모님도 어느 순간 다르구나. 그래 알겠어. 하고 이제 인정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옛날에는 큰 것들이 힘들었어요. 대중교통 타는 거, 같이 식당 가서 밥 먹기 어려운 거, 어디 여행 가면 진짜 맛집 찾아가서 같이 밥 먹고 하는데 왜 우리는 드라이브 스루에서 해결해야 하며 포자, 무조건 포자. 그런 것들 꽤 힘들었는데 지금은 소소한 것들이 힘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어버이날이 지났잖아요. 어버이날 되면 이제 어린이집에서 카네이션 같은 거를 해와요. 카네이션에서 이제 카드를 열었거든요. 근데 카드가
너무너무 반듯한 글씨로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딱 써 있는 거예요. 그 카드를 보면서 막 카네이션도 너무 완벽하고, 다른 친구들은 진짜 엄마 아빠 사랑해요를 써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카네이션을 만들어 왔는데, 물론 감사하죠. 선생님들한테 감사하긴 하지만 흠집이 하나 없는 그 카네이션을 보는데 뭔가 내가 다 포기했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속에 있었던 어떤 욕심, 이 아이가 만약에 정상 발달이었으면 그냥 했을 평범한 그런 것들을 내가 욕심내고 있었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이 조금 힘들었던 순간인 것 같아요. 얘기 들으면서도 속상했던 게, 크다고 얘기하는 게 큰일이 아니잖아요. 저도 지금 제일 힘든 게 일상이거든요. 남들이 흔히 말하는 나가서 먹고 숙소에서 잠을 자고 밖에서 씻고, 사실 그게 집 안으로 가지고 와도 힘들어요. 샤워를 하는데도 얘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싫다고 나가요. 거품이 아직 묻어 있는데 이거 씻고 나가야 돼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해요. 나는 지금 하기 싫어. 내가 이거 왜 헹궈야 돼?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 모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외식은 진짜 저희들에게는 꿈이거든요. 맞아. 절대 가만히 식당에서 앉아있지를 않고요. 기다려주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먹는 것도. 그냥 항상 교대로 먹거나, 맞아. 이게 그대로 너무 먹어야 돼. 현타가 오니까 다른 가족 화목하게 앉아있는 것만 봐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저희가 회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폐 가족이 더 숨어들게 되는 것 같아. 저는 사실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이 가난을 너무 벗어나고 싶었고, 그래서 좋은 남편을 만나서 연애 결혼을 해서 정말 행복했거든요. 아이도 가지고 자가가 생겨서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잘 풀려도 돼? 하는 순간 자폐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너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내 인생을 이렇게 고생해서 풀리게 하는 게 아니라 더 큰 나락으로 보내려고 잠깐 기쁨을 줬나 싶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나 한 명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 이렇게 살 바에 그냥 편하게 가자. 뒷일은 모르겠다. 내가 지금 감당이 안 돼. 나 너무 죽고 싶어. 그 마음이 너무 깊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정신과를 갔더니 당연히 이제 우울증이 있고, 그때부터 약을 먹기 시작해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나 그런 건 안 하지만, 그때는 진짜 근데 남편도 제가 정말 죽을까 봐 걱정이 돼서 회사에 나가서도 시간마다 저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근데 돌아보면 그것도 너무 미안한 일이긴 한데 그때가 진짜 가장 힘들었어요. 저는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미래인 것 같아요. 내가 죽고 나서 그러면 얘는 혼자 남겨져서 어떻게 생활하는지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막막하고 극단적이긴 하지만 누가 얘한테 뽀로로를 틀어주지? 나랑 남편이 없으면 누가 얘한테 피자를 사주지? 그런 것들이 너무 불안하고 무섭고 이러니까 그게 끝없는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너무 힘들고 그러면서 약간 우울감에 빠지고, 그래서 다가오는 그런 것들이 좀 힘든 것 같아요. 저희 아이는 아직 학령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막상 학교를 보낼 때가 되면 특수 학교를 가야 할지 일반 학교 도움반을 가야 할지, 그것도 제가 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에 들어가려는 게 거의 뭐 입시 수준인 거예요. 특수 학교를 간다는 게. 일반 아이들이 일반 학교를 가듯이 장애 아이들이 특수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가 없어요. 그렇다고 일반 학교 특수반을 가는 게 도움이 되냐? 아니더라고요. 뭐 물론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일반 아이들 사이에서 피해 끼치지 않을까? 혹은 우리 아이가 폭력을 당하진 않을까? 그런 것들이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저희 도시에는 특수학교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집에서 왕복 1시간 거리예요. 주변이 전부 다 들판 논밭인 거예요. 그걸 보고 나니까 2017년에 있었던 서진학교가 지어지기 전 시위 상황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혐오 대상이 아닙니다. 장애인 학교는 혐오 시설이 아닙니다. 근데 쓰레기 매립지나 원자력 발전소처럼 우리 동네에 짓지 마세요. 집값 떨어져요. 분위기 물 흐려요. 그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 끼칠까 봐, 장애 아이들이 길 가다가 일반 아이들 해코지 할까 봐 그게 무서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건 특별 대상으로 취급해달라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지어달라. 그래서 저는 이제 막상 학령기가 다가올수록 이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의 부족함이 얼마나 컸는지를 점점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요즘이에요.
저도 작년까지의 가장 큰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차례 고민되는 것들은 20살이 지난 다음에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 이 아이가 어디로 가게 되는 거지? 나는 얘를 데리고 살아야 되는 건가? 아니면 어떤 시설에 들어갈 수 있나? 그런 것들이 가장 고민이기는 해요. 근데 그런 것도 그래도 긍정적인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린이집 다닐 때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장애인들을 위한 평생 학습 공간도 많이 생기고 있다고는 해요. 근데 정확하지는 않으니까 맞아요. 네. 그냥 그런 것들이 고민인 것 같아요. 하나 장애를 알고 나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키우는 거. 그게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는 하나가 자립을 해서 살아갈 수 있게끔 키워야 되니까 기초적인 자조 능력들 키우는 거. 아이가 튀는 행동을 하거나 이럴 때 빨리 데리고 숨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에서 조금 더 용기 있게 담담함, 그런 것들을 좀 키워서 같이 볕으로 나갈 수 있게끔 용기 있는 마음을 가지는 거, 그 정도? 저는 계속 저희 아이의 모습을 보여서 알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와 비슷한 행동을 하는 다른 자폐인을 누군가가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아, 저게 자폐인의 특징이야? 저럴 수 있어. 괜찮아. 튀는 행동으로 보지 않게끔 하는 거. 진짜 큰 꿈이긴 한데 그냥 작게라도 조금씩 해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자폐인의 대명사처럼 알려져서 다른 자폐인들에게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 제 개인적인 욕심은 저희 아이가 그만큼 유명해지고 나면 혹시나 제가 없을 때에도 조금이라도 이해받고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아이를 키우는 부모도 힘든 거 당연해요. 우리 이렇게 살아가요. 자꾸 숨지 말고 우리끼리 더 연대해서 밖으로 나와서 그냥 이 세상에 어울려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들, 그냥 그런 걸 계속 전하면서 살고 싶어요.